네, 1월 15일 수요일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뭔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잘 가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어서요. 하나하나씩 더 종목 관점 하에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오늘은 얘기 많이 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신고가 찍고 오늘은 조금 반납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보겠습니다. 갭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주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한 번 반짝임이 아닐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 방향이 더 궁금해요. 뭐 조정은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12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렇죠. 사실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대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아마 비상사적 열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드러났죠. 어디냐? LG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조조한 대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보티즈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에 뛰어들겠다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이제 하나둘씩 포스코도 지금 뉴로메카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뭐 아니면 이제 SK나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물론 이제 CS 2025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전은 이제 이런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도 올해가 사실 중국이 2025년 로봇 산업 굴기에 대한 런업에 전 세계 1위까지 올라가겠다 퍼부를 했던 그 해입니다. 물론 이제 유비텍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대부분 로봇 기업들도 엄청난 이제 기술력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오늘 뭐 AI 관련된 뭐 수출 반도체 제한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느냐 그만큼 중국이 이런 기술 패권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이제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아마 시시각각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영상들이나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충분히 전 조정 시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상장사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뭐 이 회사가 뭐 카이스트 이제 출신들이 만들었고 옛날 이족 보행 로봇도 어느 대회에서도 수상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시향산 테스트가 이제 상반기에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향후에 물론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실적이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은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이런 여러 그룹사 쪽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협동 로봇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실적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조정 시에 조금 더 예쁘게 네. 보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반도체 단에 있어서 탄력적인 건 오히려 유리기판이에요. 근데 사실 SKC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양산의 시기가 빨라서 SKC를 좀 잘 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 과장님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자리인데 뒷받침되는 내용으로 보면 너무 매력적인 자리잖아요. 네. 어떡할까요? 뭐 굳이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가져가도 되는데 나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뭐 14만 원 정도 지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아까도 로봇과 비슷한 것처럼 네. CES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이 제가 볼 때는 3월 달이죠. 이제 엔비디아 GTC 2025가 열리기 때문에 분명 젠슨항 회장님은 분명히 유리기판 관련 아니면은 양자 얘기 그리고 로봇 얘기와 이런 HBM 얘기를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가 작년에 이재용 회장에게 HBM 사인했던 그 행사 자리이긴 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유리기판은 물론 이제 SKC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소량 생산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TSMC도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서 올해 이제 유리기판 기술을 적용된 칩을 이제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SKC와 TSMC가 일단 먼저 엔비디아 들어가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는 SKC와 삼성전기가 이 시장 선도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유리기판은 반도체형이 있고 디스플레이형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 유명한 것이 어디입니까? 코닝입니다. 코닝사가 고릴라 글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네. 글라스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도 당연히 반도체형 유리기판 시장이 커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 중에 있고 독일에 있는 셔트사도 이제 유리기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폰 전기 글라스랑 아사히 글라스 회사도 그만큼 유리기판 시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선점 효과로 SKC는 올해 하반기까지 분명히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흐름이냐? 결국 수율 싸움이죠. 엔비디아든 아니면 추후에 브로드컴이든 이 유리기판을 요구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 기술적으로 수율이 잘 나온 쪽에 대한 공급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코닝사는 이제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많은 공급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SKC나 그리고 삼성전기도 26년부터 이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걸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내러티브로 올해 하반기까지 유리기판은 주인공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SKC가 이 시장을 선점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년까지 용서성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있네요. 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SKC가 보여줄 수율적인 면에서 여러분은 더 꼼꼼히 뉴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대기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2498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0.87% 내려간 711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1,7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찍혀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락의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오늘 장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가던 쪽이 굉장히 잘 가네요. 조선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이 이를 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쪽은 워낙 잘 가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어디가 기회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또 테마적인 움직임의 재료에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쪽이죠. 뭐 광고 쪽이라든지 양자 암호통신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모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 이슈에 따라서 인맥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마감가 지금 현재 집계가 됐는데 코스피 종합지수 결국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496.8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도 711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오늘 양대지수는 이렇게 파란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오늘 외국인 보시는 대로 지금 484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찍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오늘 1,000억 원 구간까지 좀 매수를 확대했었던 시점 또한 있었습니다. 오전장이 그랬죠. 다만 또 매수의 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덜어냈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보실까요? 네,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좀 거세게 나타났고요. 오늘 기관 그리고 개인이 좀 끌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총 상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큰 종목들 흐름 볼게요. 삼성전자, 뭐 브로드컴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힘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체질 개선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박스권 대응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인식 또한 있었다라는 점 전달드리고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사실 있었습니다. HBM4 납품에 대한 이야기, 양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만 원이라는 벽이 굉장히 좀 무거운 듯합니다. 19만 8,200원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도 양 매도세가 조금 더 컸습니다. LG 엔솔이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마이너스권 나타나고요. 삼바도 100만 원 선을 지켜주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지금 매기가 그렇게 쏠려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약세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 기관 매수세까지 더해지게 됐고요. 외국인 기관 한 달새 계속해서 양 매수 기조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HD 현대중공업, 신한지주와 같이 지금 보시면 밸류업단 그리고 조선주까지 흐름이 나타나고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30만 원 지키기
만 해도 고마운 건지 현재 30만 3,500원 지금 찍혀 있는 상황. 에코프로 BM은 오늘 그래도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양 매수세에 나타났던 속에서 HLB가 전일 시간외에서의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 다 토해내는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온도차가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 주셨지만 조정 시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단이나 수출 쪽에 있어서는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세게 나오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지금 코스닥 시총 분포한 종목들 보니까 나오네요. 과장님, 진짜 어려워요. 과거에는 데이터 잘 나오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기대감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짜릿한데요. 그쪽이 주는 연속성도 지금 너무 빨라요. 네. 금리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투자 판단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이번 달 1월만 하더라도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4가지 이벤트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 FOMC가 있죠. 그죠? BOJ가 있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CPI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잘 돼가지고 이게 시장이 바로 좋아지겠다? 또 이런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선제적으로 PPI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은 국채 금리가 4.8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이 이번 12월 달 CPI가 중요하지 않고 다음 달이 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월 달이 유가도 70달러 이제 세게 위로 넘어왔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LA 산불 영향, 뭐 보험료, 나중에 재건축을 따른 이제 주거비, 뭐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미국 지역에서도 이제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에 대한 이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게 일시적인 영향이 될지 계속 지속성을 보일지에 대한 부담이 좀 시장에 좀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닉 티밀하우스 이제 기자가 물론 어느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뭐 헤드라인 쪽은 2.9 그리고 이제 코어 쪽은 3.3 대부분 지금 여러 해외 IB 애들의 컨센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제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헤드라인이 3자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작은 0.1% 차이지만은 시장이 좀 과도하게 조금 변동할 가능성을 우리는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도 일본 부총재도 사실 1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BOJ 금정이 이전에 이제 간담회를 갑자기 가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때 거의 물가가 3.0에서 2.3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물가가 다시 3.0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다 제자리로 왔다는 거는 분명 우에다 총재도 아까 2시쯤에 그거 하면서 좀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24일 또 한 번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블랙 먼데이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눈치 보랴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에 어떠한 또 강한 간세에 대한 멘트를 또 냈지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도 아마 방향성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선물 쪽은 매도 때리고 또 현물 쪽에 또 사는 방향이 있다는 거는 본인들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매크로 시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물론 저평가된 거는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이 펀더멘털 오른 게 아니라 다 내러티브 수준의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최근에 테마주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두 종목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까 그 두 번째 종목도 대부분 조정 시 매수라는 관점을 한 것도 SKC. 충분히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어떨까요? 이거는 펀더멘탈, 내러티브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살아있죠. 근데 주가가 참 근데 어제 살 걸. 항상 지나가는 요즘 방송 패널에도 조선주 얘기를 참 빠짐없이 얘기를 합니다. PR이 너무 높다, 고평가다. 그러면서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더 갈 것 같기는 하고 물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삼성중공업 있고 2월 6일쯤에 아마 HD 이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실적 한 번에 다 나올 겁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은 아마 일회성 비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생각보다 컨센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간다는 거죠. 하나오션
이미 2023년도 마이너스 1,90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4년도 한 1,100억 정도 흑자일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일회성 비용을 얼마만큼 충당금을 쌓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대신 올해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2년 전에 카타르 에너지 받았던 LNG선 물량들이 이제 인도 시점을 나가는 시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헤비테이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마지막 60%의 네. 마지막 대금을 한 번에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일어날 시점이 이 시기고, 그리고 필리 조선소 인수하게 되면서 과연 북미 쪽 MRO와 LNG선 물량들이 물론 오늘 또 여러 이슈 나왔죠. 네. 인도 쪽의 조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의미보다는 초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는 흐름. 27년까지 수주 잔고가 아니라 이러다가 2030년까지 수주 잔고 꽉 찰 수 있다는 흐름도 우리는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그냥 왜 이 지금 매도라고 표시를 했냐면은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 물론 근데 이 웃긴 건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주식은 못 찾습니다. 그냥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죠. 항상 늘 기회는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도의 조선 시장에 대한 포부가 엄청난데 사실상 같이 또 공략의 시점이 된다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조선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조정 시 잘 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과장님 오늘 로봇이에요? 네, 로봇입니다. 네. 로봇인데 일단은 뭐 급하게 가진 말자는 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얘기를 네네. 했다는 점이 있는 상황이고, 분명 올해 상반기는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일 로보틱스는 적어도 일단은 SK그룹이 적어도 최태원 회장님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일단 유일 로보틱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일단 2대 주주로서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물량들을 이제 지분을 계속 투자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여기서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은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24조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면, 그러면 SK온이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단의 셋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공장 증설을 한다? 물론 지금 SK온의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30-40% 가동률이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유일 로보틱스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더 강하게 증설할 모멘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제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체크해주고 계신 종목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에서 잘 보겠습니다. 자,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CPI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